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우리나라 명절에서 빠질 수 없는 풍경하면 씨름판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씨름은 오랜 시간 이어졌던 민속놀이에서 벗어나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전통 무예 중 하나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의 씨름과 닮은 크라쉬가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올해 9월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크라쉬 종목을 알리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한크라쉬연맹 김영식 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회장님 먼저요. 이 크라쉬가 뭘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유래된 전통 씨름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크라쉬라는 것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기원전 한 3,000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해내려오는 민속 무예 종목인데요. 네. 싸우다, 아니면 경쟁한다, 아니면 시합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명절 때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우리 전통 씨름 같은 그러한 경기들을 해오고 있잖아요. 네. 이 나라 역시 그 나라의 큰 국가의 굉장한 행사라든지 가정의 행복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네. 주로 이런 크라쉬라는 운동 경기를 행사로 함께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씨름이나 유도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크라쉬는 경기 방식과 기술은 유도와 비슷해요. 그런데 유도에는 그라운드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르기, 조르기 이런 기술이 있는 반면에 네. 우리 크라쉬는 그러한 기술이 없습니다. 특히 또 씨름 같은 경우와 비교해보면 씨름은 우리 하체의 종아리 밑에 부분이 모래판에 닿으면 승패가 결정이 돼요. 네. 그런데 이 크라쉬는 종아리뿐만 아니라 신체가 무릎 밑으로 매트에 닿게 되면 경기를 중지하고 다시 재개를 하는 그러한 특징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크라쉬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무예에서 이제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시켜 온다고 들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라쉬는 그 우즈베키스탄 민족의 희노애락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 오다가 네. 1980년대에 근대에 들어서 체계적인 스포츠의 보편화된 규칙, 기준을 만들게 돼요. 네. 그리고 1998년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28개 국가가 모여서 제1회 세계 크라쉬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 99년도에는 당시 그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을 명예회장으로 추대를 하고 17명의 5대륙의 이사들을 모집해서 네. 국제 크라쉬 협회라는 연맹을 만들게 돼요. 네. 인터내셔널 크라쉬 어소시에이션, 이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죠. 네. 2003년도에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서 이 크라쉬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 종목이 되고 네. 2018년도 인도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레방 아시안 게임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네. 2022년 작년에 중국 네.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려고 했는데 네,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기됐죠. 그래서 올해 23년도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네. 채택이 되어 경기를 치르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8년 아시안 게임과 올해 또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좀 그렇죠.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크라쉬가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된다는 그러한 의미는 일단 이 지명도라든지 인지도가 낮은 이 신생 종목이 네. 일단은 저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반증의 신호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시아의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신들의 전통 무예들을 어떤 특정한 나라에 있는 무예들로 편중되지 않게 고루고루 같이 해보자라는 아시아 연맹의 어떤 판단, 이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이 크라시라는 이 종목이 네.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2018년도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 대회 때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무술인 그 펜칵 실락이라는 무술이 있어요. 네. 이게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아시안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태권도도 과거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어떨까 좀 궁금해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의 크라시 종목의 현황이 좀 어떤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 대회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 크라시 연맹은 대한체육회의 준가맹 단체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17개 시도에 아직 다 지부를 완성한 건 아닌데 충북과 부산 지부가 결성이 되어서 그 중심으로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국제 크라시 협회의 중요한 위원장직을 우리나라 분들이 두 분이 하고 있어요. 네. 세계 도핑센터 위원장으로 우리나라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국제 크라시 협회의 세계 선수권 대회를 경기를 총괄하는 경기 위원장도 역시 우리나라 분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국제 심판, 국제 지도자, S1, S2, S3의 심판과 그중에 국제 지도자 A급, B급의 지도자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돼서 지금도 국제 대회에서 심판 지도자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회장님께서는 올해 2월부터 대한크라시연맹 회장직을 맡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회장님은 처음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예, 저는 지금 충북에 있는 한국교원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충청북도 청주는 예전에 충주의 그 무예 종류 중에 하나인 택견이 굉장히 우리의 전통의 무예로 명목을 잇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청주에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라는 WMC라는 아주 큰 국제적 조직 기구가 생겨났는데 네. 그 조직 대회에서 이 크라시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는 네. 우리가 스켈레톤이라는 그런 종목 아세요, 혹시? 네, 들어는 봤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생소했는데 네. 윤성빈 선수라는 분이 네, 네. 스켈레톤이라는 그 경기 종목에서 세계 1위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라시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굉장히 지명도가 떨어지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스켈레톤을 못지않게 네. 아주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신종 스포츠로서의 개발 네. 이런 부분에 발달이 된다라면 굉장한 자부심과 뿌듯한 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서 네. 네.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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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크라시 종목을 보면서 회장님께서 크게 좀 매력을 느낀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좀 매력을 느끼셨는지. 네. 이 크러쉬는 어떤 단일 스포츠 종목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크러쉬는 실제 우리나라의 씨름 경기랑 유도랑 두 개를 연결해 놓은 듯한 그러한 경기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남자 여자 경기 시간이 단 4분 3분으로 단 한 판으로 경기가 끝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승패를 결정짓는 스피드하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네. 네. 두 번째는 지루한 경기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자조라고 부르는데 2분 동안 경기의 승패와 네. 골점이 없으면 두 선수를 우리나라 씨름 선수 하듯이 서로 삿발을 잡고 네. 승패를 결정 지어야 되는 그러한
독특한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특히 제가 이 크라시라는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국내 크라시 지도 체계는 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지도자나 선수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에 한 100여 명의 지도자들과 심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 선수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네. 한 30만 정도의 인구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인구들이 다 선수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제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학교체육, 그리고 전문적인 체육을 아우르는 그러한 인원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 준비가 한창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완료가 됐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2022년도에 1차, 2차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고 네. 2022년도 11월에 인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4월에 최종적으로 3차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른 그 선수들을 데리고 네.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 전 단계의 이벤트 게임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시합을 하는데 중국 항저우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네. 거기에 저희들이 출전을 했죠. 네. 네. 그런데 이번 아시안 게임부터는 우즈벡 선수들이 기량이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남자는 4체급, 여자는 3체급인데 네. 7체급 모두 우즈벡 선수들이 금메달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우즈벡은 남자와 여자의 각각 한 체급씩을 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대표 선수를 7체급의 선수를 뽑아놓은 상태이긴 한데 네. 우즈베키스탄이 출전하지 않는 2체급에 대해서 저희도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네. 전략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5체급을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해서 네. 출전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2023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도 참가를 한 걸로 아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성적이 조금 낮은데, 저희가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경기를 치르면서 은메달 하나, 동메달 3개의 쾌거를 이루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적은 2022년도 인도에서 열렸는 세계 선수권 대회는 그때는 금메달을 땄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대회에 금메달을 좀 못 딴 게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9월 아시안 게임 때는 반드시 꼭 금메달을 따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를 높이 휘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리 선수들 굉장히 자신감 만만하고 사기가 충전해 있습니다. 왜 2번의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기량이 우수한 그리고 피지컬적으로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극복하면서 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는 메달을 따본 경험들이 이 친구들의 자신감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대한크라시 연맹 생긴 이래 최초로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을 해서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입촌 기간이 끝나면 촌 외에서 이제 전지 훈련을 통해서 8월 말까지 선수들의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갔을 때 각 체급별로 우승자들의 경기 모습을 영상에 담고 그걸 가져와서 분석도 하는 등 네. 이런 열의를 가지면서 그 체급의 우승의 목표를 위해서 네. 열심히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뭐 메달이 전부는 아니죠. 선수들이 마음껏 본인들이 쌓아온 실력을 발휘하는 게 참 중요하겠지만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의 목표가 있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네. 저희들의 목표는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2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2년 동안 경기를 치르면서 각 체급의 기량을 점검한 결과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메달 색깔과 네. 숫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 크러쉬를 알리기 위해서 연맹 차원의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무엇보다도 먼저 전국 17개 시도에 크러쉬 지부를 빨리 만들어서 저희가 현재 대한체육회의 준가맹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가맹 단체가 우선 되는 게 가장 시급한 우리들의 숙제고요. 네. 그 다음에는 도민체전이나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우리 이 크러쉬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돼서 선을 보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외 심판이나 지도자 양성도 시급한 문제고요. 그다음 생활체육이나 학교체육이나 전문체육에서도 인구의 저변 확대가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사항이에요. 네. 특히 국제협회에서 일할 수 있는 한국의 임원진들을 많이 파견 보내고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목표는 네. 올해 안으로 혹은 내년까지 늦어도 대한 크러쉬 연맹을 넘어서 네. 아시아 오세아니아 연맹의 회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지위를 가져오는 게 네. 내년까지 늦어도의 목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이 크러쉬 종목이 소개될 거라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 과정이 202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체육 교과서들이 다시 집필이 되게 돼요. 네. 이 개정된 교육 과정에 맞춰서 지금 체육 교과서들이 열심히 집필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이 크러쉬 종목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네. 특히 국가 수준 5가지 영역 중에서도 경쟁 영역에서 우리 이 크러쉬라는 종목이 소개될 예정이에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국내에서도 뭐 전문 분야도 그렇지만 생활체육 분야에서도 이 크러쉬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나도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함께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태권도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각 시, 군, 지역, 동네의 학원에서 어릴 때부터 시작했던 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크러쉬도 각 도장들, 학원의 스포츠 도장에서 멀티짐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죠. 네. 그냥 태권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태권도에 거기에 뭐 합기도, 공수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그러한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크러쉬 전용 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에서는 방과 후 체육 활동 속에서 이 크러쉬 강사들이 들어가서 함께 크러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요. 회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 말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관심도 못 받고 그리고 지원도 못 받는 스포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소한 이러한 스포츠들에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IOC에서 주최하는 동하계 올림픽은 서양 중심의 스포츠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각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체 활동의 문화인 전통 무예들도 올림픽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개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화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끝으로 우리 대한 크러쉬 연맹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크러쉬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